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하고 함께 하게 될 김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메일유업 조세분유 박사님이신 전정일님 모시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일유업에서 조세분유 제품 개발 담당하고 있는 권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또 박사님 모셨으니까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이번에 새로운 리뉴얼된 명작에 대해서 조금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2년 만에 저희가 이제 특별히 리뉴얼이 되다 보니까 기존 명작 제품과 비교해서 어떤 영양 성분이 추가되었는지 또 우리 어머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또 용어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 어머님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또 쉽게 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5년 만에 이제 제품을 어떻게 보면 좀 바꿔서 출시를 했는데 그만큼 상당히 그 긴 기간 동안 저희가 많은 걸 준비를 해서 이번에 리뉴얼에 많이 담았습니다. 크게 이제 영양 성분들이 몇 개가 더 추가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는 우유를 실제로 연구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고 어떤 게 필요하고 또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품에 좀 녹여내었습니다. 우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성분을 저희가 국내에서 최초로 제품에 적용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FGM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지방과 단백질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그게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력 성분 쪽에 저희가 과거에 루테인을 했는데 여기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지아잔틴이라는 성분까지 해서 거기 크게 3가지 정도 저희가 일단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TFL은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올리고당이라고 하는데요. 장내에 있는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올리고당과는 좀 다르게 사람에게만 있는 올리고당이 근데 그 중에서도 오유 올리고당이 실은 종류가 한 20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그 전체 모유가 한 30% 정도 가장 많은 양이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또 소유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달 출산 예정이신 분이 질문 주셨는데요. 아기들이 처음 접하는 분유를 쉽게 바꾸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분유 종류는 너무 많고 또 첫 분유를 잘 선택해야 바꾸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유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정확하게 정답이 딱 있다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일단은 분유를 선택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머니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걸 먹었을 때 이제 아기들이 딱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안 먹는 거, 이런 거, 술 먹고 이런 케이스들이 존재를 하는데 어떤 분유든 간에 일단 내 아이가 잘 먹어야 그 다음에 뭐 선택이라는 게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잘 먹는 분유를 고르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은 아기는 분유를 먹고 나서 바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감, 내 아이가 정말 잘 자라고 있는지. 그다음 2번째가 응합니다. 변을 보고 나서 실은 엄마들이 가장 많이 판단을 하세요. 그 다음 이제 변을 봤을 때 너무 묽은 변 때문에 고민하시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은 변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변이 좀 무른 거는 아주 좋은 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비 쪽은 좀 걱정을 하셔도 좋은데요. 무른 변 쪽은 오히려 아기가 편하게 변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내 아이가 잘 먹고 나서 잘 싸는 거를 보는 거 그런 거를 좀 보시겠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만약 필요하시면 병원에서 보시고 아니면 이제 분유를 좀 바꾸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회사들마다 약간씩 장단점은 조금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잘 먹는 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단계에 따라서 그런 영양 성분은 조금 어떻게 달라지는 게 있는 건지. 분유를 설계할 때 평균에 준해가지고 저희가 제품을 설계는 하는데 단계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그 원령대에 필요한 영양 성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우유는 평균적으로 늘 거의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초유를 제외하고 중간에 이제 이행유, 그다음에 성숙유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바뀌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숙유가 된 이후부터는 계속 일정하게 통상적으로 한 달 이후부터는 거의 다 일정한 수준이고 약간씩 영양 성분이 조금씩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거의 우리가 24개월까지 모유를 확인을 해보면은 약간 줄어들긴 하지만 거의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분유 같은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좀 조절이 가능하니까 단계별로 조금 더 필요한 것들 그리고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것들 더 많이 첨가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기본은 모유랑 동일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만은 그때 필요할 때 특히나 이제 6개월 이후부터는 이유식을 하다 보니까 먹는 양에서도 차이가 나고 분유를 먹느냐 모유를 먹느냐 이런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디자인을 조금씩 그런 단계별로 다르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큰 게 이제 열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앞 단계가 열량이 가장 높고요. 뒷 단계로 와서 열량이 조금 낮아지고 대신에 단백질에 대한 조성을 좀 더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각 계열별로 맞춰가지고 약간씩 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분유는 70도라고 알고 있는데 분유 녹이는 조리 온도는 몇 도인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 분유 회사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유산균 같은 거를 쓰는 경우에는 낮은 조리 온도 한 40도 정도를 권장을 하고요. 왜냐면 이제 너무 높은 온도인 경우는 유산균이 죽기 때문에 좀 낮은 온도를 권장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70도 정도를 권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온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끓였다가 식힌 물을 쓰는 개념이 아기들한테 먹을 때 혹시나 이제 대기 중에 있는 미생물 같은 거의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법을 가이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한 70도 정도에서 어차피 또 수유할 땐 다 식혀가지고 먹이시잖아요. 제품마다 그 온도라든가 이런 거에 가이드들은 저희가 별도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특성에 맞게 보시면서 먹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명작 먹다가 이제 리뉴얼 명작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냥 바로 수유해도 되는지 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그쵸. 저희가 매번 이게 리뉴얼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리뉴얼이 된 분유도 어쨌든 기존 거라는 다른 분유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도 거의 대부분은 실은 바로 바꿔 먹으셔도 거의 문제는 없는데 좀 민감한 아기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아기들 같은 경우는 일단 딱 먹었는데 맛이 내가 지난번에 먹던 거랑 달라. 그럼 바로 이렇게 다 가능을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이제 4분의 1, 4분의 3 반반, 다시 4분의 3, 4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먹여보세요라고 가이드를 드리는데 이것도 또 민감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쪼개가지고 뭐 8분의 7, 그다음에 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섞어 먹는데 기간을 조금씩 길게 하면서 적응하는 기간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가 제외하고는 기존 분유 먹이시다가 만약 바로 스위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좀 민감할 수 있으니까 섞어 먹어서 이렇게 기간을 좀 두시면서 하는 게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아기 빈혈이 조금 있어서 분유에 이미 철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철분제를 추가로 먹여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비타민 D 역시 궁금한데요.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할까 봐도 걱정이 됩니다. 이런 철분이나 비타민 D 같은 영양 성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은 되게 좋은 질문인데 실은 분유는 이것만 먹더라도 다 충족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철분제를 추가로 먹어야 되는 케이스는 이제 병원 처방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요. 근데 철분제를 많이 먹을 경우에는 좀 부작용이 있어요. 실제로 철분제를 섭취를 하게 되면 변비가 따라오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임산부 분들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철분제를 먹으면 변의 색깔도 좀 더 바뀌고요. 그리고 녹변도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맛도 좀 더 비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처방을 받은 케이스에는 당연히 먹어야 되고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분유에 있는 것만도 충분하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비타민 D 같은 경우가 좀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비타민 D에 대한 섭취량을 계속 쭉 확인을 했는데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을 계속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유식을 시작하는 시기 6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시기를 통해 가지고 먹는 분들 굉장히 제한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분유 양이 주고 이유식을 먹는데 이유식 중에서도 아기들이 안 먹는 게 이제 조금씩 생기거든요. 호불호가 생기니까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식단에서 약간씩 부족한 영양소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비타민 D도 한 가지 포함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웬만한 가이드 상태에서는 대부분이 더 먹이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부족하다고 해서 무한정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섭취하는 양에 대한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실은 아마 병원에 가보실 때 제일 처음에 검사하시겠지 처음 검사랑 비타민 D 혈중 내에 있는 내용들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은 가이드를 하실 때 비타민 D는 좀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분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엽산은 계속 드세요.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만약 좀 부족하거나 하다고 하면은 구하기 좋은 편한 제품들을 구하셔가지고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주신 멘트가 24개월 아기 있는 아빠 맞는 것 같아요. 산부인과에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 기억이 많이 나겠어요. 했던 말들을 그대로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역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또 예정된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메일 아이디 또 통해서 이야기 주시면 또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도 이제 지금 아기가 이제 분유를 계속 먹고 있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실은 좀 분유를 일찍 단유를 하는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기가 아직도 분유 먹고 있어요 하면은 다른 아기들에 비해서 조금 발달이 늦은 건가? 우리 아기는 아직도 이 젖병에 너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직장에서는 컵으로 노출을 가능하거든요. 아마 이건 어머니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이유식까지는 그래도 주는 대로 먹는데 돌이 넘어간 이후부터는 호불호가 갈려가지고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기를 보니까 계란이랑 김이 키워주더라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너무 이게 진짜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먹다 보면은 분명히 부족한 것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많이 먹는 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충족하는 건 실은 분유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가장 쉽게 접근도 할 수 있고요. 영양에 대한 부분을 고려가 굉장히 많으시다면 단위에 대한 부분들의 생각들도 조금씩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어떤가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